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에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 분야를 짚어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61%가 고령자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12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주요 격전지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벌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앞서 예비 출마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출판 기념회를 통한 얼굴 알리기에 나서면서 사실상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겁니다. 임병환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중남구에서는 대구지검장 출신인 노승건 변호사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명덕초등, 경상중, 시민고를 졸업한 중남구 토박이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중남구, 새로운 대구의 중심지라는 슬로건으로 중남구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체된 제 고향 중남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남구가 역동성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남구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22살 청년 정치인 강사빈 국민의힘 중앙당 상균 부대변인도 중남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치혁신과 함께 동성로 등 중남구 상권을 활성화하고 중남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특화 골목을 관광지화해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중남구를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남구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이행규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도 1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도태우 변호사는 16일 출판 기념회와 18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총선 레이스에 본격 합류합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7일 달서병 공식 출마 선언에 이어 16일 사무소 개소식과 26일 출판 기념회를 갖고 선거전에 가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청년지방의원들 위주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한 데 이어 각 지역구별 총선 예비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예비주자들의 총선을 향한 발걸음이 분주해지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물갈이설, 이준석 신당 등의 이슈로 주목받아온 대구 지역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등 돌봄 사업인 늘봄 교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사실 이미 4년 전부터 서울의 한 자치구에선 전국 최초의 공공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도 드러났는데요. 서울 중구의 초등 돌봄 사업을 짚어봅니다. 딜라이브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중구에서 시작된 중구형 초등 돌봄 교실. 일반적인 돌봄 교실과 달리 한 교실에 2명의 전담사가 배치됐습니다. 또 아이들이
항상 가만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두 분이서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 시간은 방학 중에도 저녁 8시까지. 식사와 돌봄 프로그램까지 모두 구비로 지원되면서 당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90%가 넘었습니다. 자녀 걱정을 안 하고 일하는 시간 저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이제 데려갈 수 있어서 참 좋고. 예산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직원 운영까지 직영이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구형 초등 돌봄은 지난해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민선 8기 신임 구청장이 전문성을 이유로 다시 교육청 이관을 추진한 것. 구청이라는 기관이 일단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이 전문적으로 잘하기가 어려워요. 예산 부족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구에 따르면 공공돌봄 사업 시작 후 3년간 투입한 예산만 182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중구형 초등돌봄이 이상적인 시스템이란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교육청이 현재 모습 그대로 다시 맡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정적 부담 좀 덜어드리고 올 1년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락가락 돌봄 주체를 두고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화된 돌봄 시스템인데 왜 계속될 수 없냐는 것. 중구가 쏘아올린 공공돌봄의 이슈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교육계의 돌봄 정책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중구형 돌봄으로 모든 구청들이 교육청과 협업하여 진행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받아들이기에 당장의 이제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는 2025년 정부의 유보 통합까지 현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물러났고 학부모들은 주민조례를 통해서라도 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추진으로는 한계점을 드러낸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초등돌봄 사업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3월 입학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사정은 어떨까요? LG 헬로비전 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리창 곳곳은 깨져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춘천 남면에 위치한 옛 발산중학교입니다. 이곳은 남면 지역의 유일한 중학교였지만 지난 2002년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남면은 지난 1993년 가정초등학교 박안분교를 시작으로 지난 2009년 가정초등학교까지 지역 내 5개 학교가 모두 폐교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학생이 없더라고요. 학생이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요. 올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5곳. 내년에도 화천과 고성, 인제의 초등학교 3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농산어촌의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으로도 기능을 하는데 일단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학교가 지역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이제 해당 지역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이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폐교된다면 이런 점 때문에 지역의 소멸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자치도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내년엔 6만 7천여 명으로 2천 명가량이 줄어들 전망인데 오는 2027년엔 6만 명 선마저 붕괴될 전망입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덩달아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는 상황.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생의 감소로 인한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 대학들도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는 가운데 지방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대구 외국어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고 학생 충원율이 69%에 그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은 많이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디만에 안 닫고 저러가 땡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뭐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대구 외곽에 위치한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2013년 폐교됐습니다.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듬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구권에서만 총 4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지방대학들입니다. 2042년부터 2046년까지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의 수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190곳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적습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교수들도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시간이 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뭐 치성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관건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농촌의 학생 인구 감소는 더 심각합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들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린 테마 교육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HCN 이완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마을에 어느 날 도로가 사라지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40년 넘게 사용해온 마을 도로를 없앤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있던 도로가 자연재해로 유실됐다고 합니다. HCN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무을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안쪽 도로를 따라 계속해서 가다 보니 갑작스럽게 길이 뚝 끊겼습니다. 분명히 지도상에는 존재하는 도로이지만 현장을 가보니 마을 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석축을 따라 전봇대 부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 도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도로가 사라지고 작은 비탈길만 남아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마을로 귀촌한 땅 주인이 40년 넘게 사용하던 마을 도로를 일방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제 귀촌한 분이 그 도로가 자기 사유지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훼손하고 지금은 자기 사유지 안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들은 원래 다니던 마을 입구에 있던 그 길을 쓰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안길 도로가 끊기면서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나이든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1분,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돌아서 가게 되면 걸어서 기준으로는 30분 이상 돌아가야 됩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은 것뿐만 아니고 바로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한 7m, 8m 정도 높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예 다닐 수가 없어요. 반면 땅 주인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본인 사유지 안에 있던 마을 도로가 자연재해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실됐고 산비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곳에 석축을 쌓아 정비했다는 겁니다. 마을 도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선 땅 주인이 구미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는데 도로 문제로 마을 주민들과 감정 싸움이 번지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유실된 곳이 사실상 사유지에 포함되다 보니 구미시에서도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구미시는 면장이 나서 마을 주민들과 땅 주인 간에 중재에 나서겠다고 전했지만 추운 겨울을 나는 어르신들은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6명으로 이 중 30명, 46%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61%가 고령자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령자가 자주 모이는 곳을 선정해 순찰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14명의 현직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의 분석 결과 수학 영역 공통과목 14번, 15번, 22번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택 과목 출제 문항 가운데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문제도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개념 중심의 공교육이 힘을 얻으려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원리에 입각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대구공항 국제선이 90%가 넘는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는 22일에서 25일 사이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대만과 일본 등 7개 국제선의 평균 예약률이 9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세부 노선도 90%를 넘었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제주 노선은 평균 예약률이 78%에 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야간에 이착륙이 금지돼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야 운항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해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서구에서 진행 중인 공원 조성 공사 때문에 인근 공장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차량들이 이용하던 진입로가 갑자기 막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5월 제정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정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 등 제대로 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을 위해 정신전문 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중구청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유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중구에 있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병원 시설을 투어하고 의료시설을 체험했습니다.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칠곡 경북대병원에 중증 희귀성 난치성 한화 치료를 위해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박 대표는 기부금이 온전히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관광명소 사진이 담긴 2024년 달력 12,000부가 주민들에게 배부됩니다. 달력은 NH농협은행 달성군 지부와 DGB 대구은행 화원 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공업고등학교가 2023년 학교 흡연 예방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지속적인 흡연 예방 활동을 펼쳐온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대구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과 함께 올바른 선거 문화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